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배달 장사하면 남는 게 없다. 배달 주문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배달 앱을 사용하면 매출은 오르지만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웃음이 아닌 한숨을 쉽니다. 배달비, 중개 수수료,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은 정작 본인 몫으로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배달앱 시장의 숨겨진 진실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달앱의 혁신적인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이면에서 눈물 흘리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10년 대한민국에서 배달 주문은 오직 전화로만 이루어졌는데요. 피자, 치킨,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전단지를 뒤적여 전화번호를 찾고 통화해서 주문을 넣어야 했죠. 그 당시 음식점 사장님들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더 편리한 주문 방식이 필요해졌는데요. 바로 그때 한 디자이너 출신의 청년 김봉진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단지를 대신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배달의 민족은 2010년 6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출시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에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설립되었죠.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음식점 사장님들은 앱을 통한 주문이 생소했지만 배민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편리한 UI UX 개선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혁신을 가져왔죠. 배민이 단순한 배달 주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절대 강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있었는데요. 초기 배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전단지를 보면서 메뉴를 선택해야 했다는 점이었죠. 음식의 맛을 상상만 해야 했고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음식 사진과 리뷰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소비자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직관적으로 만들며 배민의 빠른 성장에 기여했죠. 그러나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게들이 눈에 띄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민은 광고 상품 모델을 도입했죠. 특히 울트라콜은 일정한 월 구독료 약 8만 원을 내면 배달앱 상에서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오픈리스트는 경매 방식으로 광고비를 지불한 만큼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배민 플랫폼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배민이 초기에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했다면 점차 배달 과정까지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는데요.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했죠.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들은 배달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민은 자체 배달 인프라를 구축한 배민 라이더스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이를 통해 음식점들은 배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배민은 더욱더 완성도 높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배민이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은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배민의 글꼴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배달의 민족 한정판 굿즈 판매 등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성공했죠. 그 결과 배민은 2018년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며 대한민국 배달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배민이 2020년 12월 독일에 배달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4조 7,500억 원에 매각된 소식은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들었죠. 이 거래는 배민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국내 배달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불러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이후 우아한 형제들의 실적은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2021년에는 영업수익 2조 8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756억 원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영업수익 2조 9,471억 원, 영업이익 4,223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3년에는 영업수익 3조 4,155억 원,
영업이익 6,99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4,127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연간 영업이익의 58.9%가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로 넘어갔죠. 여기에 주식 보상 비용으로 539억 원을 지출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67%가 배당과 스톡 옵션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성장세를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최소 30에서 40%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금 역시 5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는 불과 2년 만에 배민을 통해 1조 원대의 배당을 가져가게 된 셈이죠. 우아한 형제들의 매출, 영업이익은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배민 라이더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뤄진 결과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투자금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인수대금을 회수한 뒤 2년에서 3년 내 배민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국내 배달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빠른 회수 전략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배민은 한국을 넘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었고 DH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배민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의 합작회사 우아 DH 아시아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배민은 11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달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죠.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2%에서 7.8% 차등 적용됩니다. 광고비는 월 8만 원 이상, 배달 대행 비용은 1,900원에서 3,400원 차등 부과됩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을 때 중개 수수료 6.8%로 1,360원, 광고비 월 8만 원, 하루 30건으로 나눠서 계산했을 때 2,600원, 배달비 3,100원, 결제 대행 수수료 600원, 부가세 766건으로 총 8,426원이 배달앱에 빠져나가고 사장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11,574원인데요. 자영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 주문을 받을 경우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약 11,000원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죠. 이는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비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주문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가 이어지죠. 배민앱이 최근 가게의 배달 전화번호를 삭제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전화 포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변화는 플랫폼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전화해 포장 주문을 하거나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절감할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선택지를 차단하면서 배달 중심의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운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배달비 부담 때문에 배달 주문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2월 26일부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도입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루 10만 원 정도만 판매하는 사장님들도 전부 상위 35%인 최고 수수료율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배민, 요기요, 쿠팡기츠의 3강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줄어들고요. 배달앱을 사용하면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죠.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달 인력을 고용하거나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달 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자체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죠. 배달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려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이 아니라면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배달 앱의 수수료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달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배달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지역 기반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배달 특급이나 띵동 같은 공공 배달 앱은 일반적인 배달 앱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많아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비교하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이라도 앱마다 배달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배달 앱을 확인한 후 가장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높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안고 있죠. 배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영업자와 소비자 배달 앱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요. 배달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